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증시도 어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어제 중국 본토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12%, 선전 성분지수는 1.54%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7억 위안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나흘 내리 순매수입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에선 어제 공사은행, 건설은행 등 대형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 중국 은행주들도 상당 기간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제부터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석유, 중국 해양석유, 중국 석화 등 국유 정유 3사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귀금속, 의약 유통주, 중의약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석탄, 석유 등 에너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판 챗 GPT를 표방한 대화형 AI 서비스 원신 EN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7% 넘게 폭락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고요. 지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재정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불리는 국가반도체 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대기금이 최근 신임 총재로 장신 전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안전관리국 부국장을 선임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대기금은 2014년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대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153억 위안, 약 2조 7천억 원 투자를 유치한 뒤 공장도 짓지 못하고 도산한 우한 훈신차례가 대표적입니다. 투자 실패가 잇따르자 당국은 지난해 대기금 관련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부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금 설립 당시부터 7년 동안 총재 자리를 유지했던 딩원우가 지난해 8월 물러났고요. 이번에 장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장관도 작년에 낙마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제조업 강국 건설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급률은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중국 땅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기금까지 만들어 지원했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15년 14.9%에서 2021년 16.7%로 1.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기술 자립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금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2014년 1,390억 위안 규모로 조성된 1기 대기금은 기술 검증 역량이 부족해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 2,042억 위안 규모로 설립된 2기 대기금은 일부 유망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월요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과학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원 과학기술부는 기능을 줄이면서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정책을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올 1, 2월 반도체 생산량은 총 443억 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작년 연간 감소율이 11.6%였는데 올 들어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1, 2월 반도체 수입도 26.5% 줄어든 676억 개에 그쳤습니다. 작년 15.3% 감소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